안녕하세요, 건테리어 최 소장입니다. 오늘은 제 뒤에 있는 저희 제천 목조주택 현장 앞에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는데요, 방수와 누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보통 우리가 신축을 하게 되면 하자보수 기간이 2년에서 3년 정도 되죠. 방수도 마찬가지로 방수에 대한 하자보수도 거기에 포함이 되거든요. 방수 공사를 잘못했을 경우에는 그게 누수로 이어지고, 누수가 발생이 되면은 그게 곧 누수로 인한 하자가 발생이 돼서 건축주 분들께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건축주 분들께서 고민을 가지고 계신데, 오늘은 이 방수와 누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축 공사를 했을 때 방수와 누수에 대한 하자보수 기간은 통상적으로 2년에서 3년 정도 잡아요. 시공사가 한없이 하자보수를 무상으로 해줄 수 없기 때문에 그 특정 2년에서 3년 정도 기간을 잡는데요, 그 하자보수 기간에 누수가 발생될 경우에는 시공사가 책임을 지고 그 누수 부분에 대해서 하자보수 공사를 무상으로 진행을 해줘야 됩니다. 하지만 2년에서 3년이 지나게 되면은 무상은 아니더라도 시공사가 지었던 건물이기 때문에 애착심을 갖고 그렇게 좀 책임을 지는 게 좀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비용은 조금 발생이 되더라도 시공사가 관여를 해서 하자보수에 대해서 상황 파악을 하고 저렴한 시공업자를 붙여주고 그렇게 이제 유지관리까지 해주면 서로 윈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누수는 누수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사실 가장 좋잖아요. 그래서 방수 공사를 할 때 한 번에 제대로 하면은 이 누수에 대한 걱정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람이 하는 공사다 보니까 이게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자가 물론 발생을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 작은 하자 발생률도 더욱더 낮추기 위해서는 애초에 처음 공사를 할 때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침 저희 제천 목조주택 현장에서 방수 공사를 하고 있으니 현장을 둘러보면서 방수에 대한 여러 가지 저희만의 조언 그리고 팁을 전달해 드리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현장을 살펴보면서 방수에 관한 그리고 누수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해보겠습니다. 저희 제천 현장에 방수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어서 내부로 들어와 봤는데요. 자, 이 제천 현장은 목조주택 현장이에요. 그래서 목조주택은 이 화장실 방수 구조체가 벽면이 이제 습식으로 콘크리트 벽면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방수석고를 부착을 했고, 그 다음에 바닥은 액방이라고 하는 액체 방수로 또 방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바닥과 벽면이 방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우레탄 방수라고 하는 이 액체 방수제를 가지고 또 도포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2중 3중 방수를 해서 꼼꼼하게 방수 공사를 진행을 하고, 이 방수가 꼼꼼하게 진행된 면에 이제 타일을 부착을 해서 또 물이 자연스럽게 흘러서 구배를 타고 하수구로 물이 빠질 수 있게 그렇게 시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화장실 방수를 할 때 방수액을 얼만큼 높이까지 바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종종 계세요. 이거는 시공업체한테 물어보시면 좋은 꿀팁이거든요. 그래서 나 건축주인데 이런 부분까지 알고 있다 라고 하면서 체크하는 겸도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벽면에 어느 부분까지 방수액을 발라주는지 여쭤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테리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샤워를 하게 될 경우에 내 몸에 물이 튀기면은 그게 또 벽면으로 이렇게 또 튀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이 튀길 수 있는 부분 이상까지는 방수액을 바르는 게 좋습니다. 이게 큰 자재나 시공이 크게 더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충분한 높이까지 발라주는 게 좋아요. 저희가 이렇게 보면은 창문 높이까지는 충분히 발라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키 이상까지 올라오는 곳까지 방수 시공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나 창틀 주변에도 꼼꼼하게 방수액을 바르고, 그리고 이 우레탄 방수를 가지고 하도, 중도, 상도를 3번에 거쳐서 충분히 발라줍니다. 그래서 벽체뿐만 아니라 바닥까지 충분히 방수액을 바르고, 방수면을 둔 상태로 이제 또 타일까지 시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벽체랑 바닥 타일까지 시공을 하게 되면은 화장실의 전반적인 방수 공사가 완료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제천 현장은 단층 주택이에요. 만약에 2층일 경우에는 2층 화장실에서 방수가 깨졌다 그러면은 내부 목골조를 다 타고 이제 아래층 1층까지 이제 누수가 진행이 될 수 있는데, 다행히 여기는 단층이기 때문에 바닥에 방수가 뚫리더라도 기초 밑으로 빠져나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큰
타격은 없지만 기초가 이제 맞물려 있는 이제 구조체가 목조기 때문에 그런 목재에 누수가 되면 당연히 안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단층이더라도 꼼꼼하게 방수 작업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수 작업이 끝나고 나면은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겠죠. 그래서 바닥에 한 3cm, 5cm 바닥이 좀 잠길 수 있을 정도로 물을 담아서 방수를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물이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은 어딘가 누수가 되면은 물이 줄어들겠죠. 또는 어디론가 새 나가겠죠. 그렇게 담수 테스트를 진행을 하시면 되고, 물이 얼마나 빠졌는지, 어디 새는 데는 없는지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오늘 저희 제천 현장, 이 목조주택 현장에 방수공사가 마침 있어서 이 방수와 누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봤는데요. 권태리어 최 소장이 내린 결론은 결국에는 어떤 시공업체를 만나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시공업체가 이 방수공사에 대해서 얼마나 디테일하고 꼼꼼하게 공사를 하느냐, 이것도 중요를 하고, 이 하자 보수 기간 동안 얼마나 이 하자에 대해서 책임을 지느냐, 이것도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자 보수 기간이 지난 다음에도 이 시공업체가 책임감을 갖고, 이 시공사가 하자 보수 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과연 신경을 더 써주느냐, 이런 마음가짐이 어떠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주분들은 시공업체를 선정하는데 좀 신중하게 정하셨으면 좋겠고, 이 방수와 누수 부분이 좀 걱정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하자보수 이행증권을 발행을 하시면 돼요. 이 하자보수 이행증권은 나라에서 이제 하자보수 이행 증권을 발행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정 비용을 내고, 얼마 하지 않습니다. 몇십만 원밖에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하자보수 이행 증권을 발행을 하게 되면은 이 시공업체가 하자보수를 하지 않더라도 이 증권을 발행한 곳에서 먼저 이 하자보수를 책임을 지고 공사를 선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하자보수를 해주고 이 증권을 발행한 곳에서 책임을 물겠죠. 그래서 이제 건축주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일정 부분 보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자보수 이행증권을 발행하는 제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 건태리어는 왜 건태리어인지 아세요? 건축과 인테리어를 같이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주택 공사를 하든 근생이나 뭐 창고 공사를 하더라도 저희가 그 내부에서 일어나는 인테리어 과정들, 그리고 전체적인 건축 과정들을 저희 한 회사 안에서 다 풀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회사명도 건태리어라고 지었습니다. 특히나 주택 공사를 하면 인테리어 부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 자체적인 인테리어 작업자들, 그런 시공업자들을 저희가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디테일하고 깔끔한 공사를 할 수 있다라고 저희는 자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방수와 누수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다음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 기대해 주세요.